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빨리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집 한 채는 우선 무조건 사서 들고 가라라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물론 여력이 되시는 선에서 버티실 수 있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무조건 한 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매입을 하셔라.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제가 금리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복리에 따라서 그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은 돈이 풀리면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금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가 발행이 됐던 금본위제였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자체적인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달러를 이제 금본위제에서 금에서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이제 무조건 화폐를 찍어내면은 되게 된 거죠. 화폐를 무조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실물 자산의 가격은 미래로 갈수록 계속 자산의 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한 예를 들면은 음마아파트가 뭐 한 30평대 이런 거가 한 30년 전에 한 5, 6천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10억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10배가 넘게 올랐네, 그때 아파트 투자를 해놓을 걸,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 물가를 보면은, 그 당시 때 1,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의 뭐 1억이 넘는 가치랑 또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잘 반영해 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3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음마아파트를 사셨다라고 만약에 하면, 처음엔 이제 뭐 원리금 갖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벅차셨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월급도 오르고 뭐 이런 전체적인 원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금액도 조금씩 줄 거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서 이자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 적에서도 자동적으로 좀 절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비슷하게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 자산을 좀 빨리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란 요소 때문에 자본주의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투자를 빨리빨리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한 10년, 20년쯤 지나면은 선진국처럼 임대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되고 월세 시대가 조만간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전세제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 좀 월세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월세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임대사업자들한테 월세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집을 구입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1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전월세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은 월세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 비중이 50%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를 하고 있고, 좀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또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2004년, 5년쯤에 이제 전세가율이 뭐 50%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전세가율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럼 떨어질 때 사야지 조금만 기다렸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값이랑 전세가가 같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셨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도 좀 월세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이걸 또 보면서 이제는 집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 조금씩 내면서 계속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이제 월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집을 사지 않으셨던 걸 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공공임대나 뭐 이런 거 정부들이 하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데 뭐 청년주택 이런 데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임대 사업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기 전에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도를 했던 정책이고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파리나 이런 도심의 외곽 지역에다가 공공임대 사업을 했었죠.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런 임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돈만 조금 모이면 다시 월세가 비싼 파리 안 지역으로 돌아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임대 지역은 슬럼화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게 뭐 학군이나 뭐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에서 그런 걸 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의 슬럼화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요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소셜 믹스니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는 막 쓰는 성향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파리 안에서 학교 다니면서 별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든가 뭐 이런 이유들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이게 되면은 월세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파리 안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되는 성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도심 안쪽에다가 그래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지어서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뭐 정책이었다라는 평이 있긴 한데 그 첫 세대들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진 거죠. 이제 처음 들어간 세대들이 노령화되고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살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도심에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또 외곽에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정책이나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월세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월세 뭐 이런 거 관련 뭐 직접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대부업들 뭐 러시아 캐시든 뭐 이런 데서 뭐 한 달 동안 무이자로 주겠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한 달 진짜 무이자를 써가지고 한 달 뒤에 갚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죠. 그거를 이런 대부업체들이 왜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부업체들의 근간이 거의 일본 자금이신 건 아시죠? 그 일본에서 90년대, 2000년대 이제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초저금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하지 않고 잃어버린 10년이 됐고 이제 일본은 그러면서 경기가 장기 침체로 빠지게 됐었죠. 금리가 굉장히 초저금리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이 그 당시 때 일본의 임대업과 함께 그 불황 중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90년대를 기점으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럼 이제 서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월급도 많이 줄고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계층들도 생기게 된 거죠. 집을 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임대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던 집도 담보 잡힌 대출로 인해서 뺏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알바만 해서 버티는 프리터족이라는 말도 생기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임대업이라든가 대부업이라든가 거의 매년 200% 이상씩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자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업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때 대부업이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여건들의 플러스로 전략을 굉장히 잘 땄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썼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꼬셨던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럼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공짜로 쓰고 이제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대부업들이 진짜 노렸던 거는 이런 대부업을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을 좀 이용을 한 거죠. 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동안 무이자로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부업에 가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신용도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부업에 또 고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대부업체들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걸 거고, 월세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대부업의 그동안의 그런 전략들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생 월세를 내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의 시대가 오면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변만 보면서 부동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이신 거고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명? 부동산 부자 10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 수가 2,400여 채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전체 상위 10%가 가진 부동산이 부동산 전체의 한 70%라고 하고, 반면 하위 50%가 가진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추가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렇게 이제 자산을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돈들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축을 해서 은행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은행은 대출 영업,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위한 대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개발한다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쪽에 대출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의 돈이 결국은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확보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전에 본인의 집을 좀 마련을 해둬야 적어도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는 물려주면서 자식들이 월세만 내는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 중반 정도 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월세의 시대가 올 거고, 임대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형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전세나 월세 사는 거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진국에서의 임대사업자가 하고 있는 임대 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중간에 소개비도 떼가고 못 하나 박아도 돈으로 청구하고, 더러워진 것도 그것도 돈으로 청구하게 되고,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 임대사업자는 주로 버티는 쪽이었고, 그럼 정부든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맞춰주는 수준으로 발달이 돼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고, 임대사업자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되 조건이 하나가 있죠. 전세건 월세건 이제 올릴 수 있는 제한선을 2개 만드는 게 이런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공공임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 사업자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놔야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 시대가 올 거고, 이런 요소들을 좀 봤을 때는 대출을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한 채라도 마련을 해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밍을 봤을 때는 지금이 완전 적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선에서 빨리 한 채라도 마련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돈을 맞춰서 좀 좋지 않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안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입지라든가 타이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고 본인이 좀 임장을 다니면서 본 다음에 좀 수요가 탄탄하게 있을 만한 곳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슬럼화가 될 지역들도 수요가 없어지면서 생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